로마인에게 배우는 경영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간서적인데요. 이거는 경영의 지혜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잘 세워지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이고 이 좌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도 읽다 보면은 저절로 깨우침이 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가지고 왔던 것도 그 내용도 이 책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훌륭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현재 문재인 주사파 좌파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대한민국이 재건된다라는 것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돼. 기득권을 개방해서 인재 활용의 범위를 넓힌다. 자, 조국의 딸 조민의 경우는 기득권을 자기들이 독점하죠. 절대 저러한 것을 개방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만 좋은 것을 나눠 먹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국가 경제를 운영할 때 정당하게 시험을 치고 정당한 성적에 의해서 그 인재가 개발되도록 했었습니다. 그 인재 등용이 보편적이었고 개방적이었고 공정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 기적이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자기네들끼리 기득권을 세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으로 내몰은 좌파 기득권자들과 우파 기득권자들, 예를 들어서 무슨 김무성, 유승민, 이명박, 김성태, 또 뭐 조국, 문재인 이런 좌파나 우파의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 자식 새끼에게 물려주고 세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켰죠. 좌파들이 자기네 자식들은 특목고를 졸업시키고 자기 자식들 이후에는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기득권을 독점화시키는 방법이죠. 자기네들은 이미 다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 그것이 좌파들의 폐쇄적인 거죠. 자, 로마 시대 때 기득권이 고착화되면 좌파나 지금 한국의 우파들이 지금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세습화시키는 민노총이 자기 자식에게 민노총 일자리를 세습시키죠. 그리고 조국이 사법개혁을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아도 법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 그거 자기 딸 같은 애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의 딸 조민한테 한 거 보면은 시험도 안 치고 고등학교, 시험도 안 치고 대학교, 시험도 안 치고 대학원, 시험도 안 치고 법관, 이거를 조국이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은 좌파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조직은 반드시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지혜를 보면 좌파와 우파 기득권들, 이놈들을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력을 갖춘 누구에게나 출세의 길이 열렸다. 그것이 로마였죠. 그리고 일본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 실력을 갖추고 출세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성공을 했던 거고 조선보다도 더 잘 살았던 거죠. 조선은 실력이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출세의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옛날에 로마 때도 실력을 갖추면 출세의 길이 열렸다. 실력만 있으면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로마가 성공했던 방식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파, 이 탄핵 찬성한 우파 기득권들, 탄핵 찬성한 좌파 기득권들, 이 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사회의 부와 명예를 세습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 시대는 관대하고 유연한 신분제가 있었다. 개인 역량과 상관없는 차별은 조직을 약화시킨다. 바로 이거죠. 자, 조국의 딸 조민이는 2번씩이나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아. 이게 차별이죠. 이러한 차별이 생기면 그 조직은 죽는 겁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 한 짓이 바로 이런 거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 짓이 바로 개인 역량과 상관없이 차별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 바로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 목표를 추구해서 로마가 번성했다. 이념에 얽매이지 말아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가 성공했다. 리더십은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는 거지 이 추상적 이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추상적 정신운동에 열올리는 리더는 자질 부족이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셨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하고 중화공업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번영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좌파들은, 문재인 같은 자들은 현실적 목표가 없죠. 추상적 이념이 강하죠. 평화, 그 얘기밖에 안 해. 반일 선동 이런 거, 추상적 이념, 그런 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좌파들은 쓰레기라는 거고, 이 반일 선동하는 이러한 추상적 정신운동에만 열올리는 리더 문재인은 자질 부족임이 옛날 로마 시대랑 비교하면은 답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로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했고 복지는 최소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기회는 최대한 부여했죠. 예전에 대학교 갈 때 보면은 공고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셨고 상고도 만드셔가지고 공고나 상고 중에서 우수한 애들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10%의 정원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회를 최대한 부여했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리고 복지는 최소로 했죠. 그런데 문재인이나 조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반대로 하죠. 복지를 최대로 하고 기회는 최소로 만들죠. 자, 조국의 딸은 그냥 시험 안 보고 다 들어가. 시험 안 보고 다 들어가. 남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장학금의 기회를 축소시킵니다. 그것이 또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다른 사람들도 공개 경쟁에 의해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문재인 아들이 독점적으로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갔죠. 기회가 축소되었죠. 최소화되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가 망조로 가는 거죠.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무조건 퍼주는 정책의 위험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 점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번창했다라는 건데 지금 딱 이거에 반대로 가는 게 문재인이죠. 무조건 퍼주고 공짜 점심 주고 복지 막 늘리고 북한에다 돈 갖다 퍼다 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맨날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로마는 힘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법의 권위를 세웠다. 그래서 로마가 발전했다라는 거죠. 지도층일수록 철저히 법을 지키는 미덕이 있었다. 규칙을 만든 자가 스스로 지켜야 생명력을 갖았다. 가족이라도 법 앞에선 예외가 없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아들 문준용 같은 경우는 문재인 아버지가 청와대를 꿰차고 있으니까 문준용이 혜택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조국 딸이 조민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든 자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나 조국을 보면은 법을 잘 안 지키죠. 예, 법을 안 지켜요. 조국이 법을 지킨 게 뭐가 있나요? 없죠. 전부 법을 요리조리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뭔가 돈도 벌고 사회적인 출세를 했죠. 조국이 대학교 입학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정당당하게 시험 쳐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중 지원이 가능한 입시 제도 하에서 자기가 어느 시간에 어느 대학교 거기 교실에 가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거는 내부 서울대 법대 교수 중에 아는 교수가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미리 알려주면은 그거는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법률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그 나라가 발전하는데 지금 조국이 하는 거 보면은 원칙의 합리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문재인이 하는 것도 원칙의 합리성이 굉장히 떨어지죠.